이번 영상에서는 1장에서 우리의 주 관심 사항인 빅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많은 분야들에서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 등등과 같은 그런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말이 또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빅데이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는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정의하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들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트너 그룹에서는 가트너 그룹은 미국에 있는 정보기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가트너 그룹에서는 빅데이터를 또는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데이터의 양이 많고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며 생산되는 속도가 빠른 데이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에 따라서 빅데이터의 요소를 3V, 그러니까 양, 형태, 속도가 전부 V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3개의 V라는 의미죠. 3V, 즉 볼륨, 버라이어티, 그 다음에 버라서리 등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해내는 개념인 밸류를 추가해서 4개의 V, 즉 4V로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정의로 위키피디아에서는 빅데이터를 이렇게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까지 포함하는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포함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의 정확성 또는 타당성의 개념인 버레서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버레서리라는 개념까지 추가해서 5개의 V로 시작하는, 즉 5V, 5V죠. 5V를 빅데이터의 주요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정의하는 구성 요소, 빅데이터의 정의 및 구성 요소에 언급되는 3개의 V가 왼쪽 그림에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 3개의 요소에 가치를 창출하는 밸류,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확하거나 타당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포함하는 버레서리까지 이렇게 5개의 V를 빅데이터의 구성 요소 또는 개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빅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 양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고 데이터의 크기, 품질이 믿을만 하고 다양성 면에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어렵고 또 속도 면에서 실시간 생성과 분석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 등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구성 요소가 3개로 보는 견해도 있고 4개로 보는 견해도 있고 5개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 빅데이터 구성 요소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볼륨이죠. 볼륨.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일단 양이 많다, 양이 크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양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볼륨은 당연히 데이터의 물리적인 크기 단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앞 영상에서 살펴봤었던 하드웨어 환경 부문에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컴퓨터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기본 단위가 비트라고 그랬죠. 이 비트를 8개 모아놓은 것을 한 바이트라고 합니다. 1바이트라고 하죠. 이 바이트가 2의 10승계, 즉 1024개가 모이면 1킬로바이트라고 하고요. 킬로바이트가 2의 10승계가 모이면 1메가바이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뒤로 2의 10승 배식이 증가하면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 엑사, 제타, 요타바이트 등으로 단위가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빅데이터 할 때 이 빅은 도대체 데이터가 얼마나 커야 빅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빅데이터에서 빅의 개념은 정의하는 곳마다 또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관점이나 이용하는 하드웨어 환경 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개념은 아니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기관 또는 다른 연구자들은 이 빅데이터에서 빅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빅이라고 붙이는지 뭐 그런 걸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는 있겠죠.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 이 쿼라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쿼라라는 사이트에서 빅데이터가 얼마나 커야 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꼭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만 할 따름이죠. 그래서 이 쿼라라는 사이트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한 10GB 정도가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10GB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GB 이하인 경우에는 스몰 데이터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1TB 이상인 그런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이 양이 이렇게 10GB 이하일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말하는 이 쿼라 사이트에서 말하는 스몰 데이터인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엑셀이나 R과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또는 뭐 도구, 이런 엑셀이나 R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뭐 매니지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 데이터를 이렇게 거의 10GB나 되는 데이터를 엑셀이나 R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가능은 할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아니라면 어렵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 규모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이것보다 이제 더 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하둡이나 스파크 뭐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특화된 또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분산 컴퓨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빅데이터를 다루어 본 경험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당연히 이런 하두비나 아니면 분산 컴퓨팅 기술 같은 것을 잘 알 수 없겠죠. 앞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또 다른 사이트에서 이야기하는 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알퍼브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여기에 보면 1 내지 2GB 정도이면 저 정도 양이면 미디엄 사이즈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얘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10GB 이상이면 여기 보면 베리 라지라고 써 있죠. 이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고 또 여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렇게 2GB 정도가 넘으면 이 R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로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처리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 또는 활용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엑셀이나 R과 같은 도구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하두비나 또는 스파크 그리고 분산 컴퓨팅과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 기술 또는 처리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앞으로 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구성 요소 중 두 번째로 항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버라이어티입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인데요. 데이터의 형태는 크게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된 데이터, 예를 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 시트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비정형 데이터는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나 이미지나 동영상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XML 또는 HTML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이터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인 버라서리는 데이터의 생성 및 처리 속도와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하다. 세 번째가 데이터의 생성 주기도 짧고 실시간 방식의 처리 및 분석을 요구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은 최근에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2017년부터 여기 2017이라고 써 있고 맨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이 2019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
데이터 생성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유튜브가 있죠. 여기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은 2017년에는 1분당 400시간 정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었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근처라는 의미입니다. 2019년에는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저건 이제 2017년부터 2019년 그런 데이터니까요.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을 것임을 우리가 쉽게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있죠. 또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 이메일 발송 건수는 단위가 여기 보면 빌리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리언은 10억이죠. 10억. 그러니까 2017년에는 1분에 60초 1분에 2250억 건의 이메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2019년에는 거의 3000억 건 정도가 이메일이 발생하고 있다. 3000억 건 정도 이메일이 보내지거나 뭐 이렇게 받거나 뭐 그러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건수는 2019년에는 1분당 여기 보면 4.4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단위가 밀리언이니까요. 440만 건이 넘는다. 그런 형태를 그런 데이터 속도를 생성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인스타그램도 있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포스트는 2017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약간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져서 그렇죠. 예를 들면 또 트윗 같은 걸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트윗은 2019년에 1분에 약 3억 5천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데이터가 많이 발생되고 생성되고 뭐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가히 폭발적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의 양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뭐 양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양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잘 써먹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빅데이터의 개념은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개념도 포함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구성 요소로 흔히 말해지는 밸류는 가치 창출에 관련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타당성에 관한 개념을 나타내는 거래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용한 패턴 같은 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지는 또는 추출된 패턴이 데이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오류나 뭐 노이즈로 인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양의 데이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좋지 않은 데이터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비지 데이터, 우리말로는 쓰레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쓰레기 데이터도 많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어떤 정보를 찾았으면 그 정보가
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데이터가 정확하고 타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정확한지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 이런 측면에서 이 버레서리를 빅데이터의 요소에 추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컴퓨터의 출현, 배경, 정보와 사회의 개념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또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컴퓨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빅데이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활용하게 될 엑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장에서 우리의 주 관심 사항인